그래서 이제 시사만화 안 표현한 이유가 장르 구분이 아닌 만화를 상대적으로 평화화하고 언론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차별의 의도를 가진 용어로 사용돼 왔다. 그 언론과 이제 그 독자의 그런 관계를 우리가 봤을 때 언론이 과연 독자들의 심정과 독자들의 생각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이것도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그 온라인 덕택에 뭐 독자들이 댓글도 달고 뭐 옛날에는 이제 주로 항의를 전화로 받았죠. 뭐 격려나 항의, 저도 이제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옛날에 뭐 전화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받는다. 요즘은 뭐 이제 실시간이잖아요. 만화 올리면 이제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뭐 누구나 다 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통이 활발해졌어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언론이 독자를 가르치는 일방적인 이제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쌍방향으로 소통이 되는 시대가 됐죠. 근데 이제 과거에 그 일방적 소통이 있던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던 시절에 고용협약이 뭔가 그 좀 일을 겪은 에피소드가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고용협약이 그 제가 거의 이제 신문에 만화 그리기 시작할 때쯤에 원래 고용협약은 그 삼국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일간 스포츠인가 한국일보에서 발행하는 스포츠 신문에 삼국지를 연재해가지고 그 매출에 엄청난 기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한국일보 사장이 이제 삼국지 연재 끝났고 이제 잠깐 좀 여유가 있을 때 우리 한국일보에 연재 좀 해달라. 저기 네컷 만화하고 한 컷 만화를 한번 연재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린 거를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한 1년 하시고 이제 그만두셨어요. 뭐 신문사에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신문에 연재되는 만화의 문법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처음 만화를 뭐 다른데 연재를 해본 적도 없고 처음 입사해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신문의 문법을 거기서 저는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문에 연재되는 만화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고바오나 왓츠나짐에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처음에 거의 다 흉내를 낸 거거든요. 모방을 하고 흉내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그 틀에 박히는 그런 만화 그리게 됐어요. 처음에는 메시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형식적인 거는 지금 보면은 굉장히 틀에 박혔거든요. 근데 고영화백은 수십 년 동안 그 만화 대중과 호흡하신 분인데 갑자기 안 바꾸죠. 신문 방식대로 안 바꾸죠. 그래서 이제 자기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신문사에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 그림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그림이 뭔가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림의 이제 새로운 어떤 사고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에 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새로운 그림을 이제 그리려면은 사물을 볼 때 편견을 배제하고 편견을 배제했을 때 자유를 얻게 되죠. 그리고 자유를 얻어야 바꿀 수 있죠. 이 텍스트나 관념 위주 사고를 벗어나고 그것이 이제 새로운 발상과 메시지 전달의 새로운 방식 얻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 어떤 사물의 근본 실체가 뭔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도 많이 마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한 가지 예를 제가 이제 들어서 제 신문에 이제 풍자 만화를 그리려면 이제 얼굴 많이 그려야 돼. 그래서 뭐 과거의 뭐 역사적 인물이라든가 정치인들인가 얼굴을 많이 그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얼굴을 그린다는 게 그 만화를 그리시는 분들 중에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뭐냐면 그 관념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이를테면은 이제 이승만을 그린다. 제가 이제 한번 예를 들어서 아까 사진에서도 이제 보시다시피 이건 안 뜨는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그린다. 그러면은 얼굴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다. 이러면 사람 얼굴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머리도 있다. 그죠?
머리띠군요. 네. 그럼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예, 사람 얼굴 메시지 전달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개념을 전달하는 거예요. 개념을 그림으로 이미지화해가지고 전달하면 되는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사람 얼굴 이상은 전달 못해요. 이승만을 전달 못하는 거예요. 이승만이라는 얼굴을 전달하려면 개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실체를 묘사를 해야 돼요. 이승만의 실체는 뭐냐면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얼굴에 보면은 이제 이승만 얼굴 보면은 눈을 그린다고 해서 이렇게 그리면 이거 안 되잖아요. 예? 눈을 눈으로 보지 않고 눈과 눈 사이까지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눈이 있네? 눈을 그려야지가 아니라 눈 주변을 그려야 되겠다. 예? 이건 지금 제가 눈을 그린 게 아니라 눈 주변에 접힌 주름을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이승만을 보면 눈썹 사이와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넓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만약에 내가 눈썹을 그리고 눈을 그려야지 그러면은 이 사이의 공간에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제 여러 번 그려가지고 제가 이제 사진 잘 안 봐도 그러니까 눈썹이 여기랑 멀구나. 그래서 눈썹과 눈을 이런 식으로 요 사이를 그리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이 사이를 뭐라고 합니까? 이거 뭐 눈두덩이라고 하지만 얼굴 그릴 때 나 눈두덩 그려야지 이렇게 안 그리죠. 눈, 코, 입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서 이제 고정관념에 멈추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가지고 실체를 보기 시작하면은 그런 이 훈련을 하게 되면 그 어떤 관념적인 것과 함께 실체를 파악하는 습관이 길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승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이 코를 그려야지.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그 눈과 눈 사이, 눈썹과 눈 사이에 뭔가를 그려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다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데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걸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코는 좀 이렇게 예? 코도 코를 그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에 뭔가가 있구나. 예, 뭔가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붙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있네. 뭔가가 있네. 이거 제가 말로 설명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림이 안 돼요. 뭔가가 있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예? 얼굴이 이렇게 있고 여기 뭔가가 있구나. 예. 이렇게 여기도 뭔가가 있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럼 대충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춤살도 있고 그죠? 저는 이제 이거 여러 번 그려봐가지고 그리는 거지. 이제 이거를 만약에 처음 그리고 좀 싶으시다 그러면 사진을 자꾸 봐야 돼요. 근데 사진을 한 장만 봐가지고 안 되고 사람이라는 게 이제 사진을 여러 장 보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정면을 보면은 코가 얼마나 높은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옆모습도 보고 코가 얼마나 높은지 그러면 이제 이 코가 높다라는 거를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이 어떤 이제 경험이 이제 많이 쌓이다 보면은 눈, 코, 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른 어떤 사안을 볼 때도 그 사안에 예를 들어서 신문에 보도되는 그런 어떤 관념에만 머물지 않게 되고 다른 것들을 보는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코, 입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접힌 부분 그렇죠. 이런 걸 그리는 그냥 거죠. 눈에 보이는 걸 그리는 눈에 보이는 거. 네. 면을 그렸더니 중간에 모서리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이러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눈, 코, 입을 그리면 사람은 그릴 수 있지만 그 개개인을 그릴 수는 없죠. 네. 사람이라는 관념은 하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그릴 수밖에 없죠. 네.
하지만 개개인은 다 각자의 형태가 있는 거고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제가 좀 잠깐 책 광고 좀 해도 되나요? 그럼요. 제가 이렇게 받았던 책입니다. 이게 되게 이제 재밌는 책입니다. 그림에 대해서 그런 좀 원리들을 제가 좀 연구를 해가지고 예. 사실 그런 책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림을 내가 이제 전문적으로 어느 정도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림들은 많아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그 기술적인 부분을 이렇게 이제 다루는 책들은 많은데 그림과 전혀 관련은 없고 내가 이제 그림을 한번 해보고는 싶은데 아유 엄두도 안 나고 이런 분들을 위한 책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 한 2년 전인가 낸 책입니다. 혹시 그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싶다. 예. 또는 내가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그림을 그리는 프로세스가 내가 다른 영역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만화작법 책하고 되게 다릅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대체 아이디어가 어디서 구하냐? 예. 뭐 결국 똑같이 같은 비슷한 환경에서 한국에서 살고 있고 뭐 서울 근처에서 살고 있고 뭐 하면 보는 거 다 똑같습니다. 근데 똑같은 걸 보는데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안 봐요. 그거는 내가 못 보는 게 아니라 안 보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무시하는 건 내가 안 봐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도 안 보고. 근데 그 아이디어라는 거는 내가 결국 본 것에서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 못 본 것을 보면은 그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에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발상의 원천은 누구나 다 우리 주변에 똑같이 있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 발상하는 자유를 가질 때 전환이 되고 그 새로운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볼 때도 그 제 편견을 버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 신자다. 그래도 이슬람의 어떤 그 모스크의 뭐 건물의 문양이라든가 이런 거를 관심 있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편견을 버리고 그래야 시각의 자유가 생기고 그래야 또 다른 식으로 또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관념의 점에서 벗어나서 실제에 가까워지는 그런 연습은 우리가 그림으로 연습할 수 있다. 교수님께서도 이제 그 인상 깊게 보셨다고 해서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이것도 보면 이제 파묘의 영화가 이제 굉장히 그 공전의 히트를 쳐가지고 거기에 대한 패러디들도 많이 나왔는데 파묘라는 그 영화의 그 단어에서 고정이 되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 이거를 이제 그 벗어나가지고 다른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죠. 그 갖다 붙이는 것이 이 어떤 그 자유로움에서 관념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에서 이제 얻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같은 파묘를 제가 이제 2개 그렸어요. 이거는 이제 그 건국 전쟁이 이제 논란이 됐을 때 이건 말 그대로 파묘의 말은 그 뜻은 같지만 거기에 이제 이승만을 연결을 시킨 거죠. 요게 이제 2022년 그 대선 전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그린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왕좌의 게임을 패러디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이렇게 갖다 붙이고 섞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이것도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왼쪽에 이제 칼로 상징이 되는 어떤 그 검찰 권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재벌 권력, 돈으로 상징되는 재벌 권력 그리고 뭐 이런 어떤 기존의 어떤 뭐 보수 언론의 그 족보 언론들의 그 세력 그리고 뭐 냉전 세력들 그리고 기존 그 어떤 학계, 사학계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득권 세력들의 그 뭔가 그 꼭두각시가 될 거다라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결국은 어떤 그 이런 표현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의 형상으로 이제 표현을 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후보를 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요거는 이제 얼마 전에 YTN을 이제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이제 사장이 바뀌었는데 그 사장이 이제 뭐 사과 방송도 있잖아요. 사과 방송도 하고 뭐 또 그 전에 이제 이 디올백 관련 발언도 조명이 되고 했었는데 KBS도 이제 그 사장을 바꾸고 측근으로 바꾸고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소나기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이 결국은 요즘 세상에 그 방송을 장악을 해봐야 자기 눈만 가리는 것이다라는 걸 표현한 겁니다. 이제 가장 최근에 말합니다. 이게 이제 선거 후에 우리가 이제 윤석열 차가 예전에 그 어떤 학생이 저도 그때 가서 이제 직접 그때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만화 방문 행사가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직접 가다가 이제 눈에 띄어가지고 봤어요. 이거 학생이 그린 그림인데 뭔가 닮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윤석열을 그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그게 나중에 논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죠. 그래서 윤석열 차가 이제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리는 건데 결국 이런 어떤 그 흔히 얘기하는 아이디어라는 거는 그냥 그겁니다. 뭐 이렇게 그림 뭐 어떠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뭐 이래도 된다. 안 될 게 뭐 있냐. 윤석열 차는 기차가 이제 화제가 됐는데 이거 뭐 바다에 빠뜨려서 안 될 거 뭐가 있냐. 뭐 이런 거가 아이디어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메시지가 이제 전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시간이 많이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뭐 좀 한 해 그 만화가의 얘기를 듣는 뭐 이런 경험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새로운 또 경험일 수도 있고 이런 게 각자 뭐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했던 이유고 이제 그림으로 메시지 만들기도 사실 뭐 작법을 가르쳐드리겠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얻어가실 분들이 얻어가시면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세상을 보길래 마음속에는 저런 재밌는 심상이 만들어지고 그 심상을 자신만의 어떤 화풍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었었는데 아주 잘 끝부분에서 특히 그 부분을 잘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좀 새로 갖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늘 또 화백님의 강연 속에서도 잘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박수전 화백님이라고 이제 부르는 건 연로하셔서 부른다는 점 이미 오랜 경험이 쌓이신 분이기 때문에 부른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시간이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또 오프라인 현장에 오신 분들은 사인 받고 이제 일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최소한으로 남기려면 한 2, 3분 정도 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한 분 정도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듣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뒷얘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예. 지금 뭐 부럽다고 온라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 저기 아까 뭔가를 막 적고 계시던데 제 거 드릴게요. 그 박순찬 화백님께서 지금 그 SNS로 트위터를 갖고 계신데 네. 혹시 인스타그램은 사용하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아예? 인스타 있어요, 계정. 있어요? 예. 인스타는 주로 뭐 제가 뭐 먹는 거 이런 거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계정은 있는데 그래도 가끔씩 뭐 올리고 있습니다. 일상을 좀 올리고 있어요. 인스타는. 아니 요즘에 또 웹툰의 또 다른 방식이 이제 인스타그램에 이제 자기의 그 그림들을 아니면 일상들을 그런 식으로 올려서 하는 뭐 웹툰 뭐 스토리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서 이제 트위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특정 계층이랄까요? 아무튼 그런 쪽의 사람들만 있고 인스타그램은 좀 더 범용 쪽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정치 풍자 만화도 이제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에 또
특징이 있고 그렇죠. 예, 트위터도 그렇더라고요. 특징이 있고 인스타도 특징인데 저도 인스타 포맷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뭐 이를테면 이제 페이스북 들어가면은 좀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 뭐 이렇게 말들도 많고 좀 그렇더라고요. 소리가 많죠. 잡소리도 많고 뭐 주장도 다들 강하신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가장 연령대가 높을 겁니다. 페이스북이. 예. 트위터가 이제 그보다는 조금 젊은 분들이 많고 인스타가 이제 더 훨씬 이제 젊고 또 굉장히 거기는 이제 그림 이미지 위주로 많이 올리니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장돌이 계정도 사실 만들어서 조금 그림을 올리다 말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인스타에는 별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올리다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 그냥 본인 계정은 그냥 먹는 거 같은 거 가끔씩 올리고 그러고 있는데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 사실 화백님께서 그 경영심 나서시기 전에 한참 그 커뮤니티 그 당시 뭐 대선 때문에도 아마 더 그러고 탄핵 때문에도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만은 이 장돌이 그림 그리신 거를 퍼가지고 이렇게 나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다음 자 장돌이, 그러니까 다음 날 장돌이 그래가지고 그 전날 이제 그 윤정기 찍기 전에 이제 그려진 거를 퍼가지고 실제로 나오기 전에 이게 쭉 돌려서 보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있어서 이게 확실히 변화가 시작되고 있구나. 신문의 주기하고 굉장히 달라졌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퇴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대의 나름대로 그 흐름에 또는 분위기에 굉장히 정확한 눈으로 보고 계시구나. 근데 편견에 갇혀 있으면 못 놓거든요, 절대로.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신문과 방송 또 인터뷰도 했었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재밌게도 저희가 다음 달 초청 강좌가 편견입니다. 짠 것 같은데 저희가 함께 독서했던 편견이라는 책의 근거를 둬서 우리 심리와 인지가 어떻게 편견을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그거를 벗어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최근의 심리학적인 이론들을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또 독서반에서 자주 강조했지만 애초에 편견이 없으면 안 보이거든요. 편견을 넘어서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편견이 아예 없는 게 가능하다기보다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눈 접힌 거 그리다 보면 이승만이 그려진다. 이거 이제 잘 기억하시고 세상을 보는 눈을 좀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순환 할배님과 함께 2시간 아주 알차고 재미난 그런 시간이었으리라고 믿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온라인으로도 부러우시죠? 그러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일요일 때문에 또 현장에 못 오신 분들이 되게 많으니까요. 다음 기회 되면 저희가 해티티에 또 이거 편집해가지고 올릴 테고요. 다음 학기에 또 아마 가능하다면 한 번 더 초청으로 모셔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박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